안녕하세요. 드라마로 역사 읽기. 자, 태종 이방원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지난주에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임금으로 등극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습관적으로 태조 이성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밀히 얘기한다면 이성계란 이름은 고려의 장수 이름이죠. 그래서 고려의 장수 이성계. 그리고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는 이름을 외자로 바꿉니다. 이단. 뒤에 이제 햇빛이 해가 뜨듯이 이렇게 비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고려의 장수는 이성계고 조선의 태조는 이단인데, 자꾸 저도 이제 혼용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왕비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미 첫 번째 부인인 한씨는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인 강씨, 신도강후 강씨가 왕비로 세워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전하. 아바마마. 어서 오시오, 중전. 어서 오거라, 세자. 어서 오시옵소서. 첫 번째 부인 한씨는 사실은 신도강후 강씨가 1396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 이후인 1398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왕후로 추전이 됩니다. 왕비로. 그래서 태조에게는 추전된 신의왕후 한씨와 그 다음에 부인 신도강후 강씨, 이렇게 두 명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절차를 마무리하고 나서 그리고 세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신하들과 누구를 세자로 세울 것이냐를 갖고 넌지시 태조가 의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적장자를 세워야 됩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는 큰아들 장자를 세우고, 그리고 나라가 격동기일 때는 공이 많은 사람,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방원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방석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특히나 신도강후 강씨가 문 뒤에서 왜 우리 아들 방석이를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딱 이제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방석이를 세자로 삼겠소. 전하, 절대 불가한 일이옵니다. 이미 장성한 왕자들이 많은데 어찌하여 가장 어린 왕자를 세자로 세우려 하시옵니까? 이런 식으로 세자를 세우신다면은 훗날 반드시 큰 분란을 가져올 것이옵니다. 무슨 분란이 있단 말입니까? 전하의 아들이고 저의 아들입니다. 국왕의 핏줄이고 살아있는 왕비의 소생입니다. 헌데 무슨 분란이 생긴단 말입니까? 근데 묘한 것은 뭐냐면 신도강후 강씨에게 두 아들이 있죠. 큰 아들이 방번이고 둘째 아들이 방석인데, 방번은 이제 고려의 왕실과 이미 혼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조금 좀 찜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석이를 세자로 내밉니다. 굉장히 당황한 모습의 신하들의 모습, 그 다음에 강씨의 강한 어조, 이런 모습이 같이 겹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조선을 건국한 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우리가 흔히 조선이란 나라의 설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 드라마에서는 태종 이방원의 모습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정도전의 역할이 조금 축소돼서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조선의 누가 뭐래도 대표적인 설계자, 조선하면 바로 조선 건국의 핵심적인 나라의 가치와 근간을 설계하고 만들어낸 인물인 정도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전을 설득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강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다 큰 아들들이 뭐 당신 얘기를 듣겠느냐. 오히려 어린 방석이를 잘 가르쳐갖고 훌륭한 왕으로 만들면서 네가 갖고 있는 생각과 사상을 심어서 구현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삼봉대감의 뜻을 펼치기에도 좋을 겁니다. 이미 장성할 대로 장성한 왕자들이 삼봉대감의 사상을 얼마나 받아들이겠습니까? 차라리 어린 왕자를 앉혀놓고 차근차근 가르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럼 삼봉대감의 이상이 온 강토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조선은 왕위를 세습을 했습니다. 세습. 아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러한 세습 제도에 좋은 점이 있어요. 뭘까요? 세습 제도의 좋은 점은 왕권 교체에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아들에게 넘겨주니까. 요새 우리가 지금 그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이런 이제 격동기에 우리가 지금 사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몇 달 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 나중에 실제 선거까지 치르고 나면은 뭐 5천억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막 이런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요. 왕위를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은 이런 비용은 들지 않는 거죠.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뭘까요? 바로 언제나 똘똘한 놈이 임금이 될 거란 보장이 없는 거죠. 우리가 조선에 굉장히 훌륭한 임금이 세종대왕인데 그 아들이 꼭 반드시 그렇게 훌륭할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우성인자만 내려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조금 모자란 아들이 왕이 됐다고 해서 쫓아낼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뭡니까? 그 모자란 아들을, 그 모자란 임금을 잘 가리키고 교육시켜서 훌륭한 임금으로 만들어내는 것. 자, 이것이 성리학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미 장성한 머리가 클 대로 큰 아들들보다는 정도전이 갖고 있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가치를 차라리 어린 방석을 가리키고 교육시켜서 훌륭한 임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백성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을 정도전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대타협이, 자, 강씨와 정도전 간의 대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대타협의 결과는 결국 나중에 우리가 서울로 이들이 수도를 옮긴 이후에 경복궁에서 벌어지는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아주 불행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왕비가 된 강씨, 그리고 그의 아들인 방석이가 세자로 되는 과정은 결국 사실은 공의 가장 큰 아들, 누굽니까? 이방원이죠. 이방원에게는 큰 위기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위화우드 해군 때에 개성에서의 모든 그 자기 식솔들을 잘 보호하고 대피시켰던 인물, 그리고 폐가 입진, 그래서 우왕과 창왕을 폐위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그리고 엄청난 걸림돌이었던, 당시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몽주를 죽게 만들었던, 제거한, 바로 그 조선 건국의 최대의 공을 세운 이방원에게 다가오는 이 위기의 순간. 자, 어떻게 이방원의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자, 조선 건국에 실질적인 공을 세운 인물인 이방원. 그러나 그에게 닥친 이 위기의 순간, 그를 감싸고 보호한 것은 바로 그의 처가 집안이었습니다. 바로 여흥민 씨 집안이죠. 사실 여흥민 씨는 조선의 대표적인 명문가 중에 하나입니다. 왕비를 4명이나 냈죠. 그래서 태종의 부인인 원경왕후 민씨, 그리고 숙종 때 인현왕후, 그리고 고종 때의 명성왕후, 그리고 순종비인 순명효왕후. 자, 이런 집안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사실 그 태종 이방원의 장인인 민재 선생은 고려 말 충정왕의 모친인 12윤씨와 또 이미 외사촌 지간이고, 그래서 자신의 사위인 이방원의 승승장구를 기대했으나 이 위기의 순간에 자식들에게 단도를 쫙 시킵니다. 궁궐엔 들어서지도 못하고 결국 모든 신료들이 보는 앞에서 전하께 버림받고 말았소. 세상에, 전하께서 어찌 이리 잔인하십니까? 그래도 자식 아닙니까? 그것도 제일로 아끼시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러게 말이오. 그럼 매형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매형한테는 아무 희망도 없는 겁니까? 그래서 딸인 원경왕후와 그 다음에 아들들 민무구, 민무질, 민무휴, 민무회, 이들에게 아주 조심을 시키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 이 민씨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민무구, 민무질, 민무휴, 민무회, 민무구, 허물이 없다. 민무질, 병이 없다. 민무휴, 불쌍함이 없다. 민무회, 후회가 없다. 그러니까 없을 무자 돌림을 만들어서 없을 무가 아주 부정적인 의미일 수 있는데 거기에 뒤에 아주 나쁜 것들을 붙여가지고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으로 그런 이름을 만들어냈죠. 아이러니한 것은
태종 이방원을 도왔고 특히 왕자의 난의 과정 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태종 이방원의 처남들 무구, 무질, 무휼, 무회 이들이 이름과는 다르게 정작 태종이 권력을 잡고 나서는 외척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부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자식들의 평안을 위해서 민재 선생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이름대로 살기라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장 권력의 또 다른 잔인한 속성을 보게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점은 바로 여흥민 씨 이외에 바로 여산송 씨입니다. 자, 여산송 씨는 극 중에서는 그 민재 선생의 부인 이은경 씨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산송 씨는 여흥민 씨 못지않게 조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집안이기도 합니다. 사실 나중에 임금이 되는 세종, 태종을 넘겨받은 세종의 막내 아들이 영흥대군입니다. 세종이 엄청나게 사랑했죠. 그 영흥대군의 부인이 바로 여산송 씨인데요. 세종이 영흥대군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지금의 안국동 쪽에 아마 이제 과거에 이제 풍문여고 정도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쪽에 그 영흥대군의 집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짓습니다.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라고 했죠. 그리고 그 영흥대군의 집에서 사실은 세종대왕이 돌아가십니다. 자, 임금이 돌아가시는 걸 우리가 흉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그 사대부들의 죽음을 우리가 조리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세종대왕이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영흥대군의 사저가 거의 완성될 무렵에 사실은 부인인 여산송 씨가 세종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즉 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쫓아내는 거죠. 하여간 세종은 아주 아들에 대한 특히 아들의 며느리에 대한 심각한 어떤 증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명의 며느리를 쫓아냈었는데요. 실록에는 아주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아마 병이 있었다, 이런 보통 그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흥대군의 부인 송 씨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이대로 내가 아무 죄도 없이 쫓겨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영흥대군을 만납니다. 그리고 딸도 낳습니다. 그 와중에서 아이도 낳고. 자, 그랬다가 조카인 단종이 왕이 됐을 때 다시 단종에게 요청을 해서 다시 재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그때 신하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또 막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연유가 있어서 임금이 쫓아냈는데 그 임금이 쫓아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는 건데 왜 그 임금의 명을 어기고 선왕의 명을 어기고 다시 드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신하들이 반대를 하지만 결국 단종의 승인을 얻어서 그래서 재계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친정 조카를 단종의 부인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게 나중에 영월로 간 단종을 그리워하면서 계셨던 정순왕후 송씨, 지금의 남양주에 묻혀 계시죠. 바로 그분이 또 이 여산송 씨입니다. 자, 비록 남편인 영흥대군은 일찍 사망하지만 당시 임금인 세조는 자기 동생의 부인을 굉장히 살뜰히 보살피고 집안을 굉장히 융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당대의 대갑부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 바로 훗날의 성종이고, 성종이 왕이 되기 전에 대한 혼인도, 결혼식도 바로 이 여산송 씨의 집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 성종이 왕이 되었을 때 성종의 후원을 받아서, 많은 후원을 받아서 더 큰 굉장히 세력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산송 씨가 성종 초기에 자신의 또 다른 집을 바로 성종에게 바칩니다. 그게 지금의 정동 부근인데요. 그래서 성종은 그곳을 연경궁이라 이름 짓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일찍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의경세자의 의묘를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형인 월산대군에 넘겨서 그곳이 월산대군의 사가가 됩니다. 그런데 조선이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한양으로 선조가 돌아오셨을 때 궁궐이 다 불탔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남아있던 큰 집, 정동의 큰 집. 그것이 바로 월산대군의 사저였죠. 그래서 그곳에 임시로 계시면서 그곳이 결국은 경원궁이 되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덕수궁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오늘날 덕수궁의 유래가 어디로부터 이어져 왔는지, 그 뿌리에는 또 여산송씨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뿐이 아니고 연산군의 어린 시절도 여산송씨가 돌봅니다. 그러니 연산군이 왕이 되고 나서도 이분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흥대군, 세종 때, 그리고 세조, 단종, 그리고 성종, 연산군에 걸쳐서 왕실의 큰 후원을 받고 보살핌을 받는 세력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분의 딸인 기란현주의 증손이 바로 구사명이고, 구사명의 따님이 바로 인조의 어머니인 인원왕후입니다. 오늘날 인원왕후의 묘소가 바로 그 김포의 왕릉 앞에 뷰 아파트 보이는 걸로 굉장히 시끄러운 바로 그 장릉인데요. 조선의 후기가, 조선 후기는 사실 대부분 다 인조의 후손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조선 후기 모든 왕이 피를 쭉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또 역시 여산송씨가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이런 집안인 여산송씨인데, 자, 민재의 부인인 여산송씨, 우리 이은경 씨는 이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로 보여질지, 어떤 역할을 발휘할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는 이 드라마의 또 하나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